존경하고 사랑하는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다로 TV의 조다로입니다. 조다로가 만난 사람 98타는 대한민국의 군인이었고 정치인이었고 사상가였고 철학자였던 1980년대에 대한민국 주역이었던 허화평 장관님을 잠깐 인사드리러 왔습니다. 아유 장관님 불쑥 쳐들어와서 죄송합니다. 방문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아이고 장관님. 오래간만인데. 장관님 제가 장관님 존경하는 거 아셔요? 아, 별로신데. 저는 그 ROTC 장교로 예. 전방에 가서 소대장으로 ROTC 몇 기죠? 14기입니다 장관님. ROTC 14기 같은 한 명이 씨하고 다 동기네요. 예, 아주 어립니다. 뭐 전 76년도에 인관했으니까. 아, 그렇군요. 그 군대 가서 고생했죠? 아이고 저야 뭐 고생한 게 뭐 2년이면 끝나지만 우리 장관님은 육사로 인관하셔서 오늘 점심 때 예. 서종환 씨를 만났는데 서정환 선배. 예. 바쁘다고 가더라고. 예. 근데 오늘 우리 만나는 걸 알고 있더라고. 서정환 회장이요? 예. 조다로라는 사람은 좋은 사람입니다. 아유, 그러던데. 그렇죠. 예. 우리가 이 짧은 시간에 긴 이야기는 하기 어려웠고. 그렇습니다, 장관님. 오늘 제가 장관님은 우리 전두환 대통령이 돌아가시기 전에 예. 소위 사자 명예훼손이라는 걸로 이 광주지검지법에서 조사받고 재판받은 건 알죠? 예, 장관님. 예? 우선 네, 그걸 이야기할게요. 예, 장관님. 네. 예, 많은 분들이 장관님을 알지만 젊은 사람들이 잘 몰라서 네. 제가 조금 소개 좀 하겠습니다. 우리 허평 그 장관님은 전두환 대통령 시절에 쓰리허라고 해서 허화평, 허문도, 허삼수에서 다 훌륭한 분들인데 그 한국을 이만큼 끌어오신 분들입니다. 5.18 문제나 그걸 얘기하려고 온 것은 아니고요. 그래서 우리 장관님께서 요즘에 마음이 좀 뭔가 있으신 것 같은데 제가 오늘 존경하는 허화평 장관님은 포항의 그 기계면이라는 곳에서 태어나셔서 소위 우리 4.19 시대에 육군사관학교 생도 4학년이었습니다. 그 인관하셔서 박정희 시대를 거치고 전두환 대통령 시절에 이 정권의 중심부에 서서 정말 훌륭한 일을 많이 하신 분입니다. 더군다나 허문도 씨라는 분이 국풍을 만드신 분은 정말 문화를 개혁하려고 했었는데 벌써 오래전에 돌아가셨고 그 세 분 중에서 가장 존경하는 철학자이신 우리 허화평 장관님을 낸 것은 정말 영광입니다. 장관님 제가 간단하게 5.18 문제 복잡한 거 하지 마시고 간단하게 이야기합시다. 예. 장관님은 제가 너무 존경했었어요. 그래서 그전에도 많이 뵀지만 지금부터 22년 전인 2002년 월드컵 때 기억나시죠? 네. 장관님은 뭐 정권의 실세로서 국회의원도 하시고 안 하신 게 없지 않습니까? 그때 장관님이 저한테 불쑥 책을 주셨는데 그게 뭐냐면 기도력의 이 문제 위기. 그게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뭔가를 하시려고 그래서 이 나라를 개혁하시겠다고 그랬는데 그 뒤로 나라가 힘들어졌습니다. 네. 월드컵 이후로. 그러다가 박근혜 대통령 때 저는 그 책을 읽었거든요. 소위 그 김종인 씨가 와서 하는 뭐 경제 민주화. 그 엉터리다. 그러더니 결국은 나라가 혼란을 겪어서 박근혜 대통령이 붙들려 가고 이명박 대통령 붙들려 그리고 나서 다시 제가 감동 먹었습니다. 작년에 쓰신 책 대한민국 한국 혁명의 미완의 혁명 그런 말씀 나누려고 왔습니다. 오늘 듣고 싶은 말씀이 예, 미완의 혁명에 대한 이야기. 예. 우리가 한강의 기적이라고 하잖아요. 맞습니다, 장관님.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경제 기적을 이뤘죠. 그렇습니다. 그러나 정치 면에서, 예, 법치 면에서 예, 우리는 근대화가 됐다고 볼 수 없을 정도의 예, 수준이 낮은 나라죠. 예. 뭐 긴 설명이 필요 없지만 그렇습니다. 덩달아서 이제 우리 사회도 예, 뭐 요즘 우리가 신문에 맞습니다. 또는 텔레비에서 접하는 우리 정치상, 그렇습니다. 사회상을 보면 사회도 많이 타락했죠. 예,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한 나라가
선진국 수준의 근대화 되려면 예, 장관님. 경제는 물론이고 예, 예. 정치 법치가 선진화돼야 돼요. 맞습니다. 이게 돼야 사회도 이제 선진국 수준에 올라가는데 그렇죠, 장관님. 그렇게 됐을 때 한강의 기적이 완성이 됩니다. 맞습니다. 예. 그런데 사실은 서양하고 우리하고는 거꾸로예요. 서구 영국이나 뭐 프랑스나 미국 같은 경우에 예. 독일도 마찬가지지만 먼저 사상적 체계가 확립이 되고 예, 예. 거기에 따라서 이론이 나오고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것이 제도와 법조가 돼서 한 국가가 이렇게 예. 돌아갔는데 그러면서 경제적으로 자본주의가 발달한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게 정치나 법치나 사회 수준에 올라가는 거는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이 그렇습니다. 문화의 문제니까. 그렇습니다. 정치 문화, 그렇습니다. 법치 문화. 예, 예. 이게 선진국 수준이 되는 데는 글쎄요. 몇 세대, 몇 세기가 걸릴 수 있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빵 문제는 한 3, 40년 만에 해결했죠. 예, 그렇습니다. 경제. 우리 거꾸로예요. 예, 예. 빵을 해결해놓고 이제 정치, 법치를 예, 예. 발전시켜야 되는데 예, 예. 오늘 시작해도 예. 우리 당대 결과를 보기에는 어려울 수 있다고 보는데 그날 예. 시작해야죠. 예. 우리 민주주의 수준은 제가 봤을 때는 아주 후진국 수준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장관님. 민주주의 있고 법치인데 예, 예. 법치도 마찬가지예요. 예. 아니 예. 2심에서 실형 선고 받은 사람이 국회의원이 되지 않나. 예, 예. 장관님, 장관님은 군인이시고 정치인이셨고 사상가고 철학자십니다. 예. 장관님 말씀은 뭐 몇 시간 들어야 되니까 좀 정리해서 한두 가지 질문으로 한두 가지 질문을 해서 제가 말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지금까지가 이제 경보선을 축으로 하드웨어가 많이 됐습니다. 이제는 콘텐츠를 중심으로 가야 되는데 놀랍게도 우리는 모르는데 전 세계가 한국으로 한류로 몰려오고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 자각이 좀 안 되고 있을 뿐이지 전 세계는 우리의 진가를 알아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는 뭐 요즘에 좌파라는 사람들은 몇 사람들이 막 우리가 헬조선을 하는데 그게 아니고 우리는 짧은 시간 만에 박정희 대통령이나 전두환 대통령 같은 위대한 지도자에 의해서 최단기간에 경제화와 민주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이룬 위대한 민족입니다. 그런 역사 중심에 전 허화평 장관님이 계셔서 그런 뜻에서 왔고요.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장관님이 태어나신 그 기계면에 파평윤 씨 시조묘가 있습니다. 예. 파평윤 씨의 후손인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됐는데 대선배님으로 볼 때 대통령한테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실 텐데 혹시 치입을 한마디 정도 해주시면 어떨까요? 네? 정치 선배로 윤석열 대통령이나 지금 정부에 예, 한 말씀만 간단하게 깊지 않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이 정부에게 한마디 해주십시오. 현 정치인들에게 예. 윤 대통령이 성공해야죠. 성공하셔야죠. 그런 나라가 편하고 잘 됐는데 그렇습니다. 지금 고생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장관님 대통령은 국방하고 외교하고 내치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얘기해서 좀 싫어하는 사람도 있을 텐데 그래도 노태우 대통령까지만 해도 국방 문제는 별로 없었습니다. YS부터 문재인까지 30년간 군대도 제대로 안 갔다 오고 국방을 모르는 분들이 해서 좀 어수선해졌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참 잘하시긴 하시는데 군대를 안 갔다 와서 정치력을 좀 발휘하지 못하는 게 아닌가 뭐 이런 아쉬움이 좀 듭니다. 장관님 미완의 혁명 그리고 지난번에 그 책을 보니까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이제 미완의 혁명을 이제 완성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급하지만 전 세계가 더 급합니다. 이제 전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제 한강의 기적에서
우리 박정희 대통령이나 전두환 대통령 시절에 우리 장관님께서 한국의 기적을 이루셨지 않습니까? 이제는 정치가 바로 서고 도덕이 바로 서는 세상. 그것이 바로 저는 한반도의 기적은 서해안의 기적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서해안에는 인물들이 많이 있는데 왜냐하면 유관순 같은 사람, 이순신 같은 사람, 윤봉길 같은 사람이 서해안에서 태어난 사람인데 그런 혼과 민족혼을 다시 세우면 어떨까 이런 엇잡주는 생각으로 한번 여쭤봅니다. 나라는 대통령 혼자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장관님. 물론 가장 중요하죠. 지도자가. 예, 결정적으로. 예, 그렇다 하더라도 팀워크가 이루어져서 한 나라를 관리하는 거지 예. 혼자 하는 건 아니거든요. 예, 예. 이제 그런 점에서 김영삼 대통령이 유명한 이야기를 했다고. 인사가 만사다. 맞습니다. 예, 예. 그래서 이 참모와 강요를 잘 세야 되고 예. 언제 그 참모 강요들의 보호자를 받아서 예, 지도자가 앞장서는 게 예. 정상이고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우리 예. 현 정부가 좀 신경을 많이 써야 되지 예, 않을까 예, 예. 싶고 외교 국방은 뭐 기본이기 때문에 예, 예. 그러나 우리가 생각했던 보다는 그 부분은 확실히 하고 있는 것 잘하고 같아요. 계시는 것 같죠? 예, 예. 우리나라는 국내 상황이 복잡합니다. 그렇습니다. 예? 예. 장관님 너무 정치를 해보셔서 잘 아시잖아요. 쉽지 않은 우리가 자리죠. 이게 예. 잘 보시면 예, 장관님. 가장 힘든 대통령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장관님.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예. 한 사람의 독재에 대해서는 예. 익숙해 있습니다. 예, 예? 예. 근데 다수 독재에 대해서는 생각이 조금 예. 그러니까 이게 야, 야당이 절대 다수를 점하고 멋대로 하는데 예. 그러니까 이 대통령이 나 이거 사인 못하겠다. 맞습니다. 장관님, 역시 사상 가시고 위대한 정치인이십니다. 다수 독재. 이것과 관련해서 한마디 할게요. 예, 장관님. 다음에 우리가 선거 개헌을 할 때는요. 예. 대통령제를 한다면 반드시 예. 대통령께 국회 해산권을 줘야 됩니다. 아, 해산권. 국회 해산권. 아니 국회 지 멋대로 해요. 그럼 나는 뭐 하냐? 맞습니다. 그렇게 체크 앤 밸런스인데 예. 이회가 어떤 이 태도를 벗어나서 지 멋대로 한다. 예. 일당이 절대 다수라고 해서 멋대로 한다. 예. 그러면 상권 분립이 의미가 없죠. 그 경우에는 맞습니다. 대통령이 맞습니다. 국회 해산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져야 돼. 원래 있어야 했는데 없었죠. 장관님께서 민심을 정확하게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개헌 때 기한 때. 5.18 정신을 넣기 위해서 개헌합시다. 예, 예. 뭐 4년 중임제 예. 원포인트 개헌합시다. 이건 예. 아니에요. 예. 예, 감사합니다. 개헌 수준의 헌법을 만들어야만 됩니다. 예, 우리는 예, 예. 그때 그것이 대통령이 한다면 예. 그 다음에 국회는 반드시 양원제로 가야 된다. 예. 국회가 여야도 이게 체크 앤 밸런스가 유지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 예. 근데 단원제 하에서 지금처럼 야당이 절대 다수를 다 갖고 멋대로 한다. 행정권은 여당이 갖고 있다. 그 나라가 안 되잖아요. 예, 예. 그래서 이 양원제가 필요한 거라고. 예, 장관님. 장관님, 아유, 너무 속 시원하게 아주 정말 말씀을 잘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할 때는 예, 장관님. 양원제 하는 나라가 다 이유가 있어서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 예. 뭐 행정, 사법, 입법 이게 상권 분립이다. 그런데 미국 건국 조상들은 그럼 국회가 이게 일당 독재 되면 어떻게 되나? 예, 예. 골치 아픈 독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양원제로 갔다고. 예. 역시 우리는 양원제로 해야 돼. 예, 아유, 역시 국가 경영을 해 보신 분이라서 국가의 정체성과 국가 권력에 대한 얘기를 딱 꿰뚫고 계시면 좀 너무 복잡한 얘기, 딱딱한 얘기에서 쉬운 얘기 하겠습니다. 장관님, 저기 보니까
시가 있네요. 푸른 동해가에 푸른 민족이 살고 있다. 태양같이 다시 솟는 영원한 불사신이 고난을 박차고 일어서는 이런 위대한 시를 갖고 계신 민족 애국자십니다. 예, 예. 손님이 온다고 약속이 돼 있는데. 예, 예, 장관님. 예. 그래서 제가 이제 하고 싶은 이야기는 예. 좋은 헌법을 예. 만들어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 헌법에 근거해서 좋은 제도를 만들어야 되고 헌법과 제도. 그 제도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정책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장관님. 이제 이거 하려면 국회의원 하는 사람이나 뭐 자치단체장 하는 사람, 정치하는 사람들이 예, 앞으로 공부를 많이 해야 되고 예, 예. 정말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임스 메디슨이 미국 건국 조상의 한 사람이고 예, 장관님. 미국 헌법의 아버지라고 그래요. 예, 장관님. 그 사람이 유명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국회는 이게 뭐 하는 데냐? 예, 왜 건국 속에 시끄러웠어요. 예, 예. 남북 전쟁 났지만 예, 예. 국회는 예, 싸우는 데가 아니고 타협하는 데다. 맞습니다. 그 지금 미국 보세요. 예, 하지만 결국은 타협한다고. 예, 그 사람들의 기본 예, 이 정신이었고 그 원칙을 지켜오고 있어요. 예, 치열하게 싸우지만 예. 결국 타협하자면 국민이 억셉도 나니까. 장관님 역시 대단하십니다. 오늘 제가 짧은 시간에 많은 걸 배웠고요. 정말 어려운 문제, 복잡한 문제, 국가 통치력에 관한 얘기를 명쾌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어떤 문제? 마지막으로 하나만 좀 네, 질문하겠습니다. 이거 좀 민감한 사항인데 네. 지금 전두환 대통령께서 돌아가셨는데 시신을 어디다 놓지를 못하고 네? 있어요. 전두환 대통령 시신을 잘 모시고 못하고 있어요. 제가 네. 광주 문제는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어쨌든 잘잘못을 떠나서 그때 뭐 솔직히 말해서 폭동이 일어나서 제압한 거죠, 국가가. 근데 그 과정에 희생된 사람들은 죄송하지만 이게 뭐 불순 문제가 끼어서 한 거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제가 이제 광주 사람들한테 얘기했어요. 이렇게 맨날 너희들 싸움만 하면 되겠느냐. 광주 5.18 묘지에다가 전두환 대통령 묘지를 모셔라. 그랬더니 저쪽에서 뭐라고 하냐면 그쪽에서 사과하면 모시겠다는 얘기를 하는데 누가 사과한 5.18 우리 전두환 대통령 관계된 분이나 이런 분들이 그래도 어떤 사과냐면 죽은 사람한테는 미안하다. 예. 결론적으로 이야기하고 한마디만 여쭤보겠습니다. 그런 얘기도 있어서 이희성 기영고장, 기염사령관이셨습니다. 기염사령관이죠. 그렇습니다. 돌아가시기 전에 예. 조선일보 최보식하고 예, 인터뷰. 할 때 예,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아. 12.12는 예. 전두환 장관과 관계가 있다. 그렇습니다. 5.18하고는 아무 관계 없다. 관계 없습니다. 그럼 누구 책임입니까? 예. 그거는 나 국방장관 책임이다. 예, 그게 진실이고. 예. 그 다음에 뭐 광주지법에 그 훼손 문제. 명예훼손으로 예, 재판 받고 왔다 갔다 하시면 뭐 예. 살인마 전두환 떠들어대는데 예. 광주 사태하고 예. 전 대통령 아무 관계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도 그 당시 예, 제가 대한항공 이야기할 다녔습니다. 때 예, 알고 그 있습니다. 관계 없는 사람이 왜 사과를 합니까? 자, 예? 저 그리고 장관님, 정치적으로 유감 표시를 여러 번 했다고. 장관님 예? 이미 저 그런 그 그러니까. 유감의 표시를 여러 번 하셨습니다, 장관 근데 더 이상 대통령께서. 이야기할 건 없어요. 알겠습니다. 예. 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면 광주 사람들도 이제 시간이 지나니까 해원 상생 원한을 풀고 함께 가는 측면에서 뭔가 화해를 하려는 분위기가 있는데 화해 좋아하는데 진실을 덮어놓고 화해가 될 수도 없고. 예, 예. 진정으로 화해는 피해 입은 자가 가해자에게 화해했을 때 이게 제일 쉽게 이루어지는 예, 장관님 알겠습니다. 제가 아주 복잡하고 미묘한 문제라서 꺼내기 어렵지만 제가 옛날에 미국에 가서 롯데월드를 만들려고 제가 38년 전에 미국에 가서 3디멘션 영화를 봤는데요. 캡틴 이오라는 영화였습니다. 그 영화가 뭐냐면
외계인이 침범을 했어요, 지구를. 근데 그때 뭐냐면 그런 죽이는 싸움에서 춤을 추고 노래하면서 서로 화해하는 걸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잘잘못을 떠나서 해원상생 원한을 품고 함께 가는 면에서 언젠가는 광주 문제가 해결이 됐으면 하는 국민적인 바람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잘 되기를 바라고. 예. 장관님 잠깐 일어서십시오. 마지막으로. 아니. 예, 자, 결론을 좀 냈으면 하는데요. 진실을 가지고 다투고 있는 문제를 여기서 다 이야기할 수는 없고. 네, 결론적으로 요거만 이야기 끝냅시다. 5.18 문제는 미국 남북 전쟁 4년 동안 했죠. 손이 묻힌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그때 죽은 사람이 한 60만이에요. 예. 그게 1차 대전, 2차 대전, 한국 전쟁, 베트남 전쟁 때 죽은 미국 병사 숫자 비슷한데. 예, 장관님. 예, 알았습니다. 끝내겠습니다. 이제 남북 전쟁 끝났다고. 예. 그 북군 사령관 그란트, 남군 사령관 리 예. 한국 사인했다고. 근데 그란트 장군이 예. 링컨 보고 예. 이 사람들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예. 그러니까 뭐라고 그런지 알아요? 링컨이 그 사람들 다 집으로 돌려보내라고. 예. 자기 말, 총 다 갖고 다 집으로 보내. 예. 그 이후에 그러면 예. 링컨이 어떻게 됐을까요? 아하. 그 4년간 예. 피를 철철 흘린 예. 이 미국 국민들이 그렇습니다. 링컨의 뜻을 받아들여서 예. 그걸 다 묻었다고. 소위 미 합중을 위해서 우리 미 국민으로서 같이 잘 살자. 알겠습니다. 거기에 책임 추궁하고 사과하라, 용서하라 그런 소동이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우리는 그런 걸 배워야죠. 알겠습니다. 그에 비해서 예. 아니 요즘 한번 유감 표시하면 됐지. 만날 때마다 유감 표시. 전 대통령은 자기가 책임이 없기 때문에 사과를 하지 않고 유감 표시는 했어요. 정치 지도자로서. 장관님, 80년대가 벌써 44년이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화평 장관님께서 국민들에게 마지막 인사 한번 해주시죠. 내가 감히 정치인도 아닌데 국민들에게 드릴 말씀이 없고 추석 잘 쓰기 바랍니다. 행복하십시오. 장관님 감사합니다. 예. 존경하고 사랑하는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조다로가 만난 사람 정말 귀한 분 제가 98탄에 모셨습니다. 50의 실세로 불리었던 역사적인 인물 허화평 장관님과 함께했습니다. 문화로 세계로 미래로 미완의 혁명이 곧 완성되는 길을 우리가 걸어가야 됩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시간 짧아서 미안하네. 존경하는 차 한잔 마시려고. 아닙니다. 했는데. 그렇게 해야지 됩니다. 그래서 철학자이고 정치인이고 사상가이신 우리 허화평 장관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장관님. 네.